이제 미팅을 잡을 수가 있고, 다시 앱에 있는 대로 가보면 이렇게 미팅이 지금 하나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팅에서 줌 들어가면 여기 온고잉으로 지금 되어 있고, 밑에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미팅 회의록을 작성해줘. 모두 이게 다 미팅 회의록에 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방금 삭제한 파이썬 코드를 복원해줘. 이런 식으로 복원이 완료가 됐고요. 아까 삭제했던 파일들이 이렇게 화면 캡처 기반으로 생성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 기록을 하면서 했었던 작업들 중에 자동화 해볼 만한 것들을 스킬로 만들어 볼 만한 것들을 알려줘 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주일간 제가 틀어놨었던 걸로 활동 기록을 분석을 했다라고 해서 스킬로 만들 만한 패턴을 몇 가지 알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회의는 끝났는데 녹음 버튼은 안 눌렀고, 그래서 누가 뭘 하기로 했더라? 회의록 쓰려니 기억이 안 나는 경우. 어제 분명 코드를 이것저것 고쳤는데 커밋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어느 파일에서 뭘 바꿨는지 디프도 없어서 기억이 안 나는 경우. 그리고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건 아는데 뭘 자동화하면 좋을지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 경우. 방금 보신 회의록 관리, 그리고 코드가 변경될 때 이력 관리,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자동화 스킬을 찾는 법, 이 세 가지를 스크린 파이프가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화면 기록과 음성은 내 컴퓨터 로컬 DB에만 적재가 되고 클루도가 그거를 찾아내서 답을 알려주게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제가 데모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파이프라는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스타 보시면은 2만 개인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좀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여기 YC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 콤비네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좀 유망한 스타트업들을 후원해주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스크린 파이프가 선정이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247에 나의 스크린을 기록을 하게 되고 에이전트와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클라우드 형태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로컬, 그리고 프라이빗, 보안의 강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데이터들이 내 PC 안에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안정이 된 부분이라 보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에이전트들이나 앱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오픈플로우, 클로드 에이전트, 코덱스, 그리고 옵시디언이라든지 이런 앱들도 연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쭉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이거고요. 내가 보고 말하고 하는 것들을 캡처를 한다. 로컬에서, 그리고 247 동안 하게 되고 나의 메모리로 이제 만들어서 에이전트를 통해서 자동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게 스크린 파이프의 가장 큰 특징이고, 앱을 설치해서 들어가 보시면 화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보실 수가 있고, 내가 행동하는 것들 이제 타임라인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로서 지금 적재를 한 내용들을 기록을 자동으로 하게 되고요. 최근에 6월 10일 날 라이센스 업데이트가 됐는데, 기존에는 MIT 라이센스로서 오픈소스로 적용이 됐었는데 요번에 이제 6월 10일 이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스는 공개형이지만 이제 상업용으로 쓸 수가 있고, 물론 개인들에게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보시면은 우리가 모니터로 보고 있는 스크린, 마이크로 말하고 있는 오디오, 이벤트 기반으로 캡처를 해서 저희의 로컬 스토리지 쪽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컬 스토리지를 우리가 연결한 AI, 클로드 코드 같은 걸로 추론이나 문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을 가져가서 잡을지, 용량이 어느 정도 쌓였는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거, 보안적인 부분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마스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스킹이 돼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PII가 이제 자동으로 제거하는 기능들도 있고, 그리고 저장되는 공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컬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접속을 할 수가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치 방법은 여기 나와 있고,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실시간 24시간 동안 돌리면은 아마 내 PC에 부하가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PC에 실제로 부하가 많았지만 요번에 아키텍처가 변경됐습니다. 요번에 적용되는 거는 모든 거를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벤트 기반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OCR이나 그리고 캡처, 목소리 이런 것들이 다 이벤트 기반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보시면은 뭐 CPU 사용률이 5에서 10% 정도 사용을 가능하고, 그리고 3GB 램 메모리 안에서 가능하고,
월에 한 20GB 정도 스토리지가 적재가 된다고 합니다. 이따 제가 PC에서 데모를 돌릴 때 한번 어느 정도 리소스를 잡는지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주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좋은 분들에 대한 리스트들이 여기 있는데, 개발자분들, 특히나 이제 개발을 많이 하고 코드의 변경들이 있고 자주 그런 컨텍스트들이나 변경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만약에 까먹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떻게 어디서 변경됐는지 어느 시점에 변경됐는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이렇게 대용량으로 많이 보시는 분들, 어느 지점에서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탭을 여러 개 열거나 아니면 파일 문서를 여러 개 열거나 동시에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같이 멀티태스킹으로 하는 경우들, 이런 분들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특히나 원격 미팅이 많으신 분들은 회의록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작성해 주기 때문에 스크린 파이프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은 맥, 윈도우, 리눅스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설치해서 제가 환경에서 한번 구성한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파이프를 설치하면 이런 화면이 이제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채팅 하는 기능도 있고, 오른쪽에 파이프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자동화할 수도 있고, 아까 보셨던 타임라인에서 제가 했었던 행동들, 타임라인들을 시간별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미팅을 만들게 되면은 자동으로 녹화들이 가능하고, 브레인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만들었던 뭐 메모리나 이런 것들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넥션은 사용하고 있는 에이전트나 앱이라든지 다 가능하고요. 저는 이따가 클로드 코드를 쓸 겁니다. 그래서 클로드 코드에 MC를 활용을 해서 이 스크린 파이프랑 연동을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클로드 코드가 아니어도 뭐 코덱스나 뭐 오픈 코드나 여러 가지 에이전트가 지원이 됩니다. 여기 MCP 서버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MCP 서버로 연동하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밑에 보시면 세팅에 들어가 보시면은 처음에 보시는 게 레코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오디오를 이제 레코딩 할지 아니면 캡처를 할지 선택이 가능하고, 랭귀지는 한국어 위주인지 영어 위주인지 가능하고, 음악이나 이런 부분들을 끌지, 여러 가지 되게 많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옵션들이 되게 상세 디테일하게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 환경에 맞게 정말 하고 싶은 녹음 아니면 녹화만 딱 골라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를 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AI는 지금 기본적으로 스크린 파이프 클로드라는 AI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저희가 클로드 코드를 연동해서 쓰면은 이 부분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서 이제 쓰실 때는 저 모델을 쓰지만, 우리가 이따가 다른 에이전트들을 활용을 해서 로컬에서 쓸 거기 때문에 저 모델을 쓰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이제 프라이버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로컬에서 쓰더라도 내가 로컬 특정 앱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도 물론 허용이 가능하지만 저희 로컬에서만 허용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비활성화 되어 있죠. 가장 중요한 부분, 여기 밑에 보시면 이를 제거하는 거에 있어서 베이직과 스마트가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기본적인 프리 버전에서는 베이직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베이직에서는 기본적으로 전화번호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카드라든지 API 키, 프라이빗 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나는 조금 더 뭔가를 사용하고 싶다 했을 때는 스마트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중요한 게, 내가 사용할 앱과 사용하지 않을 앱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노트패드 이런 것들은 녹화를 하지 않겠다 했을 때, 이런 것들은 이제 이그노드 앱 이런 걸로 넣어 주시면은 이제 무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어 주시거나, 아니면은 나는 예를 들어 특정 앱만 활동을 보고 싶다 했을 때 여기에다가 앱을 선택을 해서 넣어 주시면은 내가 체크하고 싶은 앱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URL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로컬에 저장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경로, 이제 특정 경로로 지정이 되고, 경로는 당연히 바꿀 수가 있고, 이 경로의 용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파일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들이 얼마나 저장되어 있는지 보실 수가 있고, 내가 스토리지 폴리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장할지, 비디오는 저장 안 하고 오디오만 저장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두 저장도 가능하고 특정 조건에 따라 저장도 가능하고, 여기에서 이제 이 미디어들을 보관 주기를 저장할 수가 있는데 7일, 14일, 90일 저장이 가능합니다. 용량이 많이 있으시고 조금 더 긴 용량으로 이제 저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길게 잡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클로드 코드의 MCP를 활용해서 스크린 파이프를 활용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클로드 코드에서 어떻게 MCP를 설정하고 구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루드 코드에서 MCP를 설치하기 전에 먼저 스크린 파이프가 로컬에서 동작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컬 명령어로 이 로컬 호스트에서 3030번 포트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태 체크를 한번 먼저 해볼게요. 컬을 명령어를 한번 날려보시면 지금 스테이터스 코드가 200이 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 파이프에 들어가시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녹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녹화 부분이 검정색으로 칠해져 있으면은 지금 녹화가 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제가 만약에 퍼즐을 누른다 했을 때는 이게 하얀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하얀색 같은 경우는 지금 녹화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가 있고, 지금 녹화를 일단은 눌러 놓도록 할게요. 녹화를 누르시고 이제 스크린 파이프가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리소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린 파이프 사용량 보시면은 메모리는 그래도 300MB 이내로 쓰고 있고, CPU 자체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는 걸로 보이네요. 평소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이제 MCP를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코드에서 이 명령어 한 줄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클루드 MCP add 스크린 파이프, 이 명령어를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제 스크린 파이프 MCP가 설치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MCP 서버가 이미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나와 있고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 스크린 파이프 MCP 서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어떤 것들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247 로컬로 녹화 OCR 전사해주는 도구다. 그래서 검색이나 활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가장 핵심 기능은 이제 과거에 화면에 표시됐던 텍스트, 오디오 전사 내용, UI 요소 이런 것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어제 봤던 그 에러 메시지가 뭐였지? 지난주에 읽던 문서 찾아줘. 이런 것 같은 것들이 가능하고요. 특정 키워드로도 찾을 수가 있고 특정 시점으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전후 맥락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활동 요약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기간 동안 내가 어떤 앱을 썼는지 이런 것도 요약이 가능합니다. 오늘 오전에 뭐 했더라? 아니면은 이번 주 업무 시간 정리해줘 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제 했었던 활동들을 정리해줘 라는 내용으로도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팅이 이제 시작을 하고 녹음 세션을 시작하고 종료하고, 회의한 내용, 회의록도 정리가 가능하고 회의록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도 추출을 해내고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신기했었던 거는 이렇게 화자별로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소리별로 누구인지에 대한 식별이 가능해서 한 사람이 쭉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A, B, C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특정 화자별로 이렇게 식별이 가능하게 회의록을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녹화에 대한 제어나 상태 확인 이런 건 당연히 MCP 가능하겠죠. 그리고 자동화도 가능합니다. 이따가 제가 데모로 하나 보여드릴 건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하는 패턴들 중에서 자동화할 수 있는 영역들을 뽑아달라고 해서 그거를 스킬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따 데모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실용적인 예시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헬스 체크로 아까 확인했었던 것처럼 스크린 파이프가 실제로 녹화 중인지를 확인해보고 MCP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MCP를 활용을 해서 데모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데모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많이 쓰시는 것 중 하나가 미팅을 하시게 되면 미팅 회의록을 작성을 하시고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찾는 용도로도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줌으로 가상의 미팅을 하나 만들어서 임의로 미팅 내용을 저장을 하고 실제 클로드 MCP를 활용해서 미팅 회의록에 있는 내용을 조회하는 것, 이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줌에서 미팅을 하나 임의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미팅을 만들게 되면 지금 미팅이 완성이 됐고 미팅이 디텍트 됐다, 스크린 파이프에서 미팅이 열린 거를 확인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 수 있는 앱에서 허용된 앱을 줌을 넣어놨기 때문에 얘가 이제 미팅을 잡을 수가 있고, 다시 앱에 있는 대로 가보면 이렇게 미팅이 지금 하나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팅에서 줌 들어가면 여기 온고잉으로 지금 되어 있고, 밑에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지금 계속 녹화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다시 줌으로 돌아가서 제가 임의로 하나만 공유를 해서 실제 미팅인 것처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올렸던 것 중에 영상을 올려서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지금 한 대략 한 2분 정도 이제 공유를 하면서 실제 미팅인 것처럼 음성이랑 그리고 화면 녹화를 한 거를 보실 수가 있고, 공유를 중지를 하고 제가 클루드에서 이 미팅에 대한 요약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루드에 들어가서 지금 진행한 줌 미팅의 회의록을 작성해줘 라고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줌 회의를 스크린5에서 찾아서 회의록을 작성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련된 도구들을 요청을 해서 불러오겠죠. 미팅록을 작성을 한 걸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회의록에서 일시 플랫폼 어떤 거고 어떤 내용으로 미팅을 했다라는 내용이고, 처음에 이제 제가 스크린5에 대한 간략한 내용 한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네요. 디드 했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클루드 오퍼스 5 출시 소개 영상에 대한 내용을 이제 미팅록으로 만들어 놨고, 그리고 회의록 자동 생성, 제가 지금 얘기한 내용 플러스 공유된 내용들 모두 이게 다 미팅 회의록에 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이 영상 미팅 회의에서 4개의 모델 누수 비교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 확인해줘 라고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화면 공유 중에 캡처된 벤치마크 표를 확인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음성으로는 말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얘가 미팅 중에서 내용, 화면에 있었던 내용들을 확인을 해서 기록을 찾아가지고 알려주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웹페이지에서 보았던 표랑 동일하게 나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음성으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화면 하나하나를 캡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화면에 대한 내용들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알 수가 있고 회의록에 추가를 해줄지 이런 것들도 물어보네요. 지금 보여드린 데모처럼 이렇게 모든 콘텍스트, 음성이나 텍스트, 그리고 화면에서 캡처되는 내용들을 모두 녹화를 하기 때문에 MCP를 활용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데모는 이제 개발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좀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기수로 커밋을 해서 관리도 가능하지만 파일을 많이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파일들을 수정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삭제를 하거나 그 파일을 다시 찾아봐야 될 때, 이럴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캡처를 하기 때문에 커밋이나 이런 기록들이 없어도 수정 사항들을 그때그때 기록을 하기 때문에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이 파일 자체를 쭉 이런 식으로 한번 스크롤해서 내려보고 화면을 캡처를 했다라는 가정하에 한번 파일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이 파일을 삭제를 해보고 스크린5의 화면 캡처를 통해서 복구가 잘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볼게요. 스크린5의 화면 캡처를 통해서 내가 방금 삭제한 파이썬 코드를 복원해줘 이렇게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화면 캡처 기록을 찾아본다고 하고 관련 도구를 불러오겠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복원이 완료가 됐고요. 파일을 다시 한번 열어보면 파일이 열려있고 아까 삭제했던 파일들이 이렇게 화면 캡처 기반으로 생성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수로만 관리를 해야 될 필요는 없고, 이제 노컬에서 모든 화면들이 캡처가 되기 때문에 빨리 불러올 수도 있고, 이 외에도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개발한 내용들, 어떤 것들을 이제 수정했는지 알려줘, 이러한 내용들도 스크린5에 물어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데모는 우리가 이러한 기록들을 일주일 아니면 길게는 2주일 이렇게 기록을 할 수가 있는데, 평상시에 하는 패턴들에서 자동화할 만한 것들을 좀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5한테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이 기록을 하면서 했었던 작업들 중에 자동화 해볼 만한 것들을 스킬로 만들어 볼 만한 것들을 알려줘 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까지의 작업 이력을 파악을 하고
스크린 파이프로 활동한 기록들을 보면서 자동으로 해볼 만한 것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평소에 내가 어떤 것들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자주 하는지 볼 수가 있고, 그거를 자동화함으로써 나만의 어떻게 보면 에이전트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일주일간 제가 틀어놨었던 걸로 활동 기록을 분석을 했다라고 해서 스킬로 만들 만한 패턴을 몇 가지 알려주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방금 했었던 삭제된 코드 복원 해볼 수 있겠네요. 삭제 복원 작업을 이제 스크린 파이프를 통해서 스킬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스크린 파이프 상태 확인이나 뭐 장애 노트 이런 것들도 제가 해본 것들이고, 그리고 MCP 서버 등록, 그리고 하루 활동에 대한 요약 저널이나 아니면 줌 회의 정리해서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데모에서 회의를 정리 노트로 스킬로 만들어서 이것들을 또 자동화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스킬 후보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나만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AI 메모리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으로 나왔던 스크린 파이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저는 이제 클로드 코드에서 스크린 파이프라는 MCP를 이제 연동을 해서 데모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나만의 AI 메모리를 만들었고, 노컬에 그 메모리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을 해서 클로드 코드를 통해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 모든 것들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사용하시기 전에 저는 꼭 한 가지만 좀 권고를 드리고 싶어요. 이 툴 같은 경우는 제 모든 거를 이제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보안적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설정 중에 마스킹이나 암호화, 그리고 내 로컬에서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설정들, 그리고 허용한 앱, 그리고 내가 녹화하고 싶지 않은 앱,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보안적인 부분을 설정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스크린 파이프라는 툴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도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용성 있는 부분들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경험들을 댓글에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